5월 29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89% 상승한 2720.6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3% 상승한 736.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0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웅, 상상인증권, 플레이그램, HS효성, 일신바이오, 삼육물산, 나이백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9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주주 친화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주사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집이 공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상법 개정에 따른 지주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 등의 주주 환원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지주사들의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과거의 저PBR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지주사들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대웅은 최근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으며 HS효성은 배당 수익률 20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IBK투자증권은 HS효성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가운데 증가한 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최대 200%에 달할 수 있으며 감액 배당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이와 함께 자회사인 HS효성 첨단 소재의 실적이 반등하고 있는 점도 부각되면서 HS효성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2번 증권사 테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강남구 신사동의 스튜디오에서 1,400만 개인 투자자들과 만났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슬을 끊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증권사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상상인증권은 어제도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코로나 테마입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 중인 가운데 대만의 언론사인 중국시보는 오는 8월 초까지 코로나 환자가 1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코로나 환자가 정점을 보이며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서린바이오는 황을문 회장이 과거에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다고 알려지면서 이재명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인데요. 서린바이오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지율과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A루트는 언론을 통해 A루트의 이대성 회장이 이재명 후보의 미래전환 경제특보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A루트는 최근 최대 주주의 장내 매수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A루트는 자회사를 통해 전력 공급기와 전력 변환기 제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설비 기업으로도 분류되는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한국전력이 언론을 통해 베트남과 사우디, 터키 등의 국가들과 신규 원전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해외 사업 진출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체코 정부와의 원전 최종 계약은 10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인공지능 인프라와 관련한 전력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원전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어요. 이 같은 분위기 속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광명전기는 원전 외에도 전력설비 및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태용은 원전 외에도 최근 풍력에너지와 관련한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삼육물산을 비롯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산업계가 함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을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해졌어요. 양측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대상과 사용처를 명시하는 정책을 만들고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산업계와 정치권이 생분해 시장 육성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생분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란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는데요. 일반 플라스틱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육물산을 비롯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정책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삼육물산은 친환경 산소차단 코팅 필름을 개발하고 미국 FDA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나이백은 어제 장마감 후 미국 소재의 제약 바이오 기업과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제인 MP201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대 5,952억 원이며 MP201로 발생하는 순매출의 4%를 경상 기술료로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그램과 원익, 한세실업, 다우데이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원익은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한국엔컴퍼니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의 조현범 회장이 200억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늘 1심 결론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어요. 이 같은 구속 소식에 한국엔컴퍼니가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펜트론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한 440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였던 443억 1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였어요. 특히 엔비디아는 AI 칩을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한 39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엔비디아는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언급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제재에도 실적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시간의 4%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차단 명령을 내렸다고 전해졌는데요. 연방법원은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밝혔어요. 미국에 파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가는 것이 더 많은 국가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너무 과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는데요. 또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의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이번 명령은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언급하면서 즉각 항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디모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디모아는 자회사인 디시온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에브리봇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화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이미 산업용 로봇 시장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고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에브리봇은 작년에 SK그룹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반의 공기청정, 대화형 서비스 등을 담은 나무엑스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손오공을 비롯한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8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어요. 최근 혼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오늘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유아동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XINC를 비롯한 건설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건설 업종의 실적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주택시장 회복, 원자력 발전, 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신사업을 통한 가시성 확대,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부분을 건설 업종의 투자 포인트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분석에 건설 기업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비롯한 일부 건설 기업들은 원전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K증권, 2위는 플레이그램,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미래에셋증권,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상상인증권,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동양철강, 9위는 광명전기, 10위는 오리엔트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플레이그램, 미래에셋증권, 상상인증권, 광명전기입니다. 플레이그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미래에셋증권과 상상인증권은 증권사입니다. 광명전기는 원전 및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오둠지팜, 2위는 일신바이오, 3위는 에코플라스틱, 4위는 MDS테크, 5위는 메디콕스, 6위는 플루토스, 7위는 그린생명과학, 8위는 비가전자, 9위는 휴마시스, 10위는 이뮨온시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는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보관의 필수 장비인 냉동고 등을 생산 중이며 코로나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현대건설, 5위는 미래에셋증권, 6위는 카카오, 7위는 현대차, 8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는 현대로템, 10위는 SK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현대건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현대건설은 건설사이자 원전 관련주이며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사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인투셀, 2위는 상지건설, 3위는 ABL바이오, 4위는 실리콘투, 5위는 에코프로, 6위는 태용, 7위는 이뮨온시아, 8위는 나우로보틱스, 9위는 에브리본, 10위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태용, 에브리봇입니다. 태용은 원전, 조선기자재, 풍력에너지 관련주이며 에브리봇은 로봇 관련주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